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3주차 강의를 진행하겠는데요. 본 강의를 좀 더 보충하거나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화폐 시간적 가치예요. 화폐 시간적 가치.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것은 그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그런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강에서도 다뤘지만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현재 가치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미래에 가면 얼마가 되느냐라는 미래 가치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화폐의 시간적 가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현재 가치, 이거는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 얼마가 미래 시점에 가서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이 바로 미래 가치니까 이것도 됐죠. 그러면은 이제 과거 가치하고 복리 가치라는 게 있는데, 과거 가치는 현재 재무관리의 학문적 특성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그 예측한 결과를 근거로 현재 시점에서 어떤 재무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재무관리의 학문적 특성이. 그래서 경영학에서도 이제 돈을 화폐 가치를 다루는 것이 이제 재무관리하고 회계학인데, 회계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현재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회계학은 과거에 일어난 화폐의 거래 기록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회계는 주로 과거에 일어난 화폐적 거래를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은 ER로 표시했잖아요. ER. 그래서 리코드 기록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무관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미래의 정보는 확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서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그걸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 결과를 분석해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또는 투자를 안 한다든가 이런 재무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는 미래 지향적이고 회계는 과거 지향적.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공부하면서 과거 가치를 공부한 적은 없죠, 우리가. 그럼 복리 가치는 뭐냐? 복리 가치는 우리가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자율,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구하려면 이제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 금리를 알아야 되는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에 이자가 재투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어떤 가정의 차이를 가져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자의 재투자를 전제로 미래 가치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복리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리 가치라는 말로도 쓴다. 그러니까 사실 미래 가치하고 복리 가치는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는 우리가 present value라고 하고요. 미래 가치는 future value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복리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또 compounding value라고도 해요. compounding value. 그러니까 미래 가치와 복리 가치는 같은 말이고, 그리고 현재 가치는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그리고 과거가치라는 것은 재무관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앞서 설명했던 거와 같이 복리가치와 같은 개념은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미래가치란 말이에요. 미래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의 2년 후의 가치, 1년 후의 가치를 먼저 봅시다. 그래서 금리가 10%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10만 원이 되잖아요. 2년 후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1 플러스 0.1의 제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곱을 한다는 것은 요 기간에 발생된 10만 원에 대한 이자, 그래서 만 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21만 원 이렇게 계산한다.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Pn의 가치는 얼마냐? 그럼 P0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R의 n승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바로 그 복리 계산 방식이고 미래가치를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복리가치라고도 한다. 그러면 복리가치가 아닌 것도 있냐?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이론적으로는 그 복리가치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자 계산하는 방식이 금융기관에 따라서 달리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리 계산. 그래서 단리 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년 후의 가치는 1 플러스 0.1 이렇게 하고요. 110. 그리고 2년 후의 가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2. 10%를 두 번 한다고 해서 그래서 120이 되고 3년 후의 가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3. 세 번 한다고 해서 그래서 130이 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건 달리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미래가치는 복리가치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달리가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아까 얘기했듯이 금융상품 중에서 달리 계산하는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재무관리를 기업 재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품이죠. 그런 거에 가입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런 상품이 거래돼 있고 또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계산을 하려면은 항상 현금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는 평가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은 그것이 이제 현재 가치가 되는 거고 미래 시점에서 평가하면은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이런 말이 있고요. 보통 이제 연금 이러면은 유한이라는 말은 이제 그 괄호에다 넣고 그냥 유한연금의 미래 가치, 유한연금의 현재 가치 다 가능한 말이에요. 무한연금의 미래 가치,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 가능한 말이고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시불은 one payment라고 하는데 각 그 네 가지로 나열하고 예를 들어보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는 이렇게 나열이 됐고 일시불의 경우에는 어떨까 그런 거죠. 만약에 타임라인에서 시간선상에서 이렇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랬을 때 지금 100만 원이 있다. 이것이 여기 가면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이런 게 일시불이에요. 아니면은 내년에 100만 원이 들어올 게 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이 다 한 번의 현금 흐름이 있죠. 그것을 일시불 형태의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 페이먼트라고 하죠. 원 페이먼트. 그 다음에 이제 유한연금. 유한연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애뉴어티라고 그래요. 애뉴어티라고 그러는데 애뉴어티는 이런 현금 흐름입니다. 어떤 현금 흐름이냐면은 여기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서 100원, 100원, 100원 이렇게 3번 또는 뭐 100번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100번. 그래서 딱 횟수가 정해진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에서 현금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한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3년짜리다라고 하면은 이 3년짜리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3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면은 그거는 유한연금이에요. 그냥 연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연금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이제 연금이 끝나는 시점에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더한 게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가 되고요. 또 연금의 현재가치는 요거를 이쪽으로 끌어와요. 이쪽으로 끌어와서 얼마가 되냐? 그러면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거죠. 연금의 경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한연금이에요. 무한연금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0, 1, 2, 3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또 4년 후에도 100만 원, 또 무한히 100만 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끝까지. 끝이 없어요. 그냥 무한히. 그것을 무한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연금을 이 시점으로 다 하나하나마다 끌어와서 현재가치를 계산해내면은 무한연금의 현재가치가 되는 거고 저 뒤로 가서 무한한 시점 뒤에 가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무한연금의 미래가치가 되는 거겠죠. 특징이 어때요? 연금은 반드시 현금 흐름이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다 매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 들어오더니 여기서는 200 들어오고 그러더니 여기서는 170 들어왔다 이거예요. 100 들어오고 200 들어오고 170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연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규칙한 현금 흐름이라고 봐요. 나머지 그러니까 일시불, 유한연금, 무한연금 아니면은 나머지는 그냥 불규칙한 현금 흐름으로 다 뭉뚱그려서 한 그룹으로 봐요. 그러면은 이것의 미래 가치는 요거를 끝나는 투자 수명이 끝나는 여기로 미래 가치를 구해 가지고 다 더하면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요거를 하나하나 다 이쪽으로 끌어오면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현금 흐름의 유형별로 미래 가치가 구해질 수 있고 현재 가치가 구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의 유형은 네 가지로 열거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시불, 유한연금, 무한연금 그리고 나머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 각 현금 흐름별로 사례를 만들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일시불로 하면은 좀 내용이 쉬우니까 다 매번 연금으로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1년, 2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2년 후에 얼마가 될까? 이거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 페이먼트.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여기에 100만 원이 여기 오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게 미래 가치니까 미래 가치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정기예금을 들었어요. 그냥 100만 원을 정기예금 10%로 들었어요. 그럼 여기 와서 110만 원이 되고 여기 와서 121만 원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121만 원은 100만 원의 2년 후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1만 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반드시 금리가 필요했죠. 금리. R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금리를 알아야 된다. 또는 이자율을 알아야 된다. 금리나 이자율이나 이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 가치 계산을 할 때는 미래 가치에는 100만 원 말고 그 이자 수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1만 원은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그리고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이거는 이제 100만 원에 1 플러스 0.1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좀 이따 우리가 이제 그 본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금리를 이용해서 현재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이라고 해요. 할인율.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수익률,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똑같은 금리여도 할인율, 이쪽에서는 수익률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복리 계산한다고 그러고 이쪽으로 계산할 때는 디스카운팅 한다 그래요. 할인한다. 요거는 복리 계산, 컴파운딩 한다. 요거는 디스카운팅 한다. 이렇게 용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는 현금 흐름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에 적용될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리는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제 뒤에 가서는 그런 말도 섞어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단 수익률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고 할인율은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복리 마술과 관련된 용어와 그래프를 나타내면 어느 게 되냐 이거예요. 복리 계산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복리 계산.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는 할인이라고 그래요. 할인. 현재 가치는 할인. 그러니까 복리의 마술이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 가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가치. 그런데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지수함수가 되냐 분수함수가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지수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y 이꼴 2의 x승. 이게 지수함수죠. 이게 지수함수예요. 또 분수함수는 y 이꼴 x분의 1. 이게 분수함수잖아요. 그렇죠? 분수함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의 그 식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 Pn은 P1부터 해봅시다. P1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다. 그럼 0.1. 이게 되는 거죠. 0.1. 1승. P2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 그러면은
PN은 쭉 가서 PN은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n승이 되는 겁니다. n승. 그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n이 돼요. 기간. 여기 기간 n. 그리고 여기가 이제 pn이 되는 거죠. pn.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요거를 y와 x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100 곱하기 1.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아까 여기서 해당하는 2랑 똑같이 요 부분이 1.1의 x승 하니까 지수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급격하게. 그래서 이게 복리의 마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저축을 했을 때 처음에 이자도 늘어나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만큼밖에 안 늘어요. 요만큼밖에. 그렇지만 뒤에 가면 이제 1년만 지나도 금액이 크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저축을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축을 일찍 시작해야 뒤에 와서 이런 복리의 마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지수함수다 이겁니다. 지수함수. 아까 여기서 요거는 1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10만 원이고 여기는 121만 원이고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크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선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수 함수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축을 해서 요만큼 가다가 이자 얼마 안 돼서 해약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맨날 요만큼밖에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수익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 어느 기간이 지나야 그 다음부터 그 가치가 이자 수익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얘기도 빚은 저축의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축도 눈덩이처럼 불어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래서 일찍 부터 저축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보통 이제 금융 교육을 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복리의 마술이에요. 다음 중 연금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 시점.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현금 흐름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시불이 있고 또 연금이 있고 무한연금이 있고 또 불규칙한 현금 흐름이 있고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연금의 미래 가치, 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냐 이거예요. 이런 현금 흐름의 유형과 또 산출하는 기준 시점, 평가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3년이라고 해봐요. 1년, 2년, 3년. 그래서 100씩 들어온다 이거예요. 금리가 10%다. 그러면은 이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하냐 이거예요. 연금의 종료 시점이에요. 종료 시점. 그러니까 연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잖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00이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면 요거는 이쪽으로 올 때 1년 후에 오니까 110만 원이 될 거고 요거는 2년 동안 예금돼서 올 테니까 121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봐요. 그러면 331만 원이 되는데 요 331만 원이 요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종료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산출한다 이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출하는 기준 시점은 현재죠. 그거는 이렇게 요건 아니고 요거 요 세 개를 다 일로 할인해서 갖고 와서 더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은 답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1년 후 미래 가치와 문제 7번입니다. 1년 후 일원의 지금 현재 일원이 있는데 일원의 1년 후 미래 가치와 1년 후 일원의 현재 가치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1년 후의 미래 가치,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 그러면은 여기에 1원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이고 이게 1년 후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알 수가 없나요? 금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리를 모른다고 하고 그냥 R이라고 해요. R. 그러면은 1 곱하기 1 플러스 R이죠. 이게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입니다. 요게. 두 번째.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0, 1 시점이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1원입니다. 요 1원의 현재 가치. 금리가 R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건지 몰라도 R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이 아니다. 이 퀘스천 마크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을 하면은 1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1 나누기 1 플러스 R이죠. 그죠? 그러면은 1년 후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는 요게 되는 거고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죠?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곱하래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쪽은 1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기는 곱하기 여기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1 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게 약분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1원이 되죠. 1원이 된다. 그래서 1년 후 미래 가치와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역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떤 용어냐면은 1년 후 1원의 미래 가치. 그거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알려면은 여기에서는 안 주어졌지만 이자율이 주어져야 돼요. 이자율이. 그래서 이자율을 10%라고 해봐요. 10%. 그러면은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는 1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되니까 0.1이 되니까 그냥 1.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년 후니까 그렇고 만약에 2년 후라고 그래봐요. 그럼 1 플러스 0.1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 1.21이 됩니다. 이렇게 1원의 미래 시점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 그거를 컴파운딩 복리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파운딩 밸류 인트리스트 팩터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컴파운딩 밸류
interest factor라고 해요. 그래서 요 앞자를 따서. 그러니까 compounding value interest factor, 예를 들어 금리는 10%고 금리는 10%고 2년 후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1.21. 알겠죠? compounding value interest factor. 요거는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금리가 10%라고 하면은 1원을 1 플러스 0.1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계산해 보면 아마 0.9090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0.9091이 되는데 요거는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라고 그래요. value interest factor는 똑같고 요 앞에가 현재 가치니까 present라는 말만 쓰면 돼요. present. 그러니까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는 미래의 1원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원의 1년 후 미래 가치, 이게 CVIF가 되고요.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 이거는 present value interest factor예요. 그래서 우리가 CVIF와 PVIF는 역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왜냐? 곱해서 1이 되니까. 그래서 역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에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게 이제 문제 7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예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다루는 건데 그 여덟 번째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현재 가치에서는 다루지만 미래 가치에서는 다루지 않는 현금 흐름의 유형이 있어요. 다음 중 뭐냐 이게. 그래서 일시불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연금 그리고 무한연금, 불규칙한 현금 흐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여기에 100만 원이다. 이거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한 거 일시불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년 후에 있는 100만 원의 5년 후의 가치는 얼마냐? 그거는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다 다뤄요. 연금.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1년, 2년, 3년 이렇게 연금을 받는다고 해봐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이것의 미래 가치는 얼마냐? 이건 그대로 두고 연금 종료 시점에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미래 가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이게 종료 시점이니까 요거 일로 갖고 오고 110일, 110, 그 다음에 요게 120일 이렇게 더하면은 미래 가치가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 요것을 요로 끌고 와요. 그러면은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됐죠? 이것도 됐어요. 일시불도 됐고 연금도 됐어요. 답은 이제 무한연금인데 일단 불규칙한 현금 흐름도 한번 봅시다. 불규칙한 현금 흐름은 여기서 300, 여기는 50, 여기는 100 이래 봐요. 그러면 요거 다 이쪽으로 현재 가치를 갖고 와서 계산하면 미래 가치를 갖고 와서 계산하면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요. 요것을 개별로 현재 가치를 구해서 이걸 갖고 오면은 불규칙한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무한연금. 무한연금은 현재 가치에서는 다루지만 미래 가치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한연금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생각해 봐요. 여기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게
무한히. 그럼 100, 100, 100, 10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현재 가치는 이걸 다 갖고 와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해요.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좀 생각해 보면은 등비수열에서 그 등비수열의 공비가 1보다 작고 그 항의 개수가 무한이 되면은 그거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해서 무한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무한등비수열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그래요. 무한등비급수. 그래서 그것을 합을 구하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미래 가치는 어디서? 5년 후에서? 안 되죠. 6년, 7년, 8년, 9년 계속 가잖아요. 그 뒤로. 그러니까 이거를 다 미래 가치로 갖고 가면은 무한으로 가져가면은 이게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 이게 다 무한대가 돼. 이게 다 더하면은 더 큰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값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연금에서는 미래 가치는 공부를 안 합니다. 특정한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무한대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 8번의 답은 무한연금입니다. 무한연금. 현재 가치에서는 달아요. 어떻게 다루냐면은 무한등비 수열의 합으로 무한등비 급수도 보고 구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연금 계산에 대한 옳은 설명은 다음 중 연금 계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어느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 가치는 등비 수열, 현재 가치는 등차 수열을 적용해서 구한다. 여러분들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아시죠? 그러니까 뭐 A에다가 곱하기를 1 플러스 R 해서 AR 여기에 이제 곱하기 R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곱하기 R 똑같이. 그럼 여기에 AR 제곱이 되죠? 또 여기에 또 R을 곱해요. 그럼 여기가 AR의 3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어때요? 여기가 A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D를 더해요. 그럼 A 플러스 D가 되고 여기에다도 또 D를 더해요. D를. 그럼 A 플러스 2D가 되고 여기에다가 또 플러스 D를 해요. 그럼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그런데 연금에서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해보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봐요. 그랬을 때 등비 수열이 구조를 갖는지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는지. 그래서 연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쪽에 씁시다.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걸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1, 2, 3까지 할까요? 1, 2, 3. 그래서 100까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합을 계산하려면은 미래 가치를 계산하려면은 요 100에다가 요건 뭐예요? 100 곱하기 금리가 10%라고 하면은 1.1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돼요. 이걸 다 더한다고 해봐요. 100이 있고 100에다가 1.1을 곱하고 100에다가 또 1.1을 곱해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구조. 등비수열.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 등비수열의 구조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를 봅시다.
똑같은 거 가지고 해요. 이게 100이 있고 100이 있고 100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갖고 오면은 10%라고 해요. 금리는. 그럼 요거는 100 나누기 1.1이 되고 요거는 100 나누기 1.1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100 나누기 1.1의 3승이 돼요. 그렇죠? 요거를 다 더하는 겁니다. 뭐가요? 현재 가치가. 그러면 이거를 나란히 써봐요. 여기다가 어떻게 써보면 100의 1.1이고 그 다음에 100의 1.1의 제곱이고 여기는 100 1.1의 3승이에요.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똑같이 등비 수열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1로 갈 때 뭐가 곱해졌어요? 1.1로 나눴잖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곱하기 1.1분의 2를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1로 갈 때도 1.1의 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등비가 공비가 아까는 공비가 1.1인데 여기서는 공비가 1.1분의 1이 되는 것 뿐입니다. 둘 다 등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 구조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산식과 현재 가치를 구하는 산식이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이 등비 수열의 구조를 갖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모두 등비 수열이 적용된다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문제인데요. 매년 말 8만 원씩 무한하게 수령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봐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무한연금이네요. 그렇죠? 그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금리를 10%, 아니, 금리를 요번에 5%라고 가정을 해요. 5%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을 5%로 적용을 해서 매번 8만 원씩 받는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값,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값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작아지냐 커지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일단은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을 생각해 봐요.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A, AR, AR 제곱, AR 삼성 이게 언제까지 가요? 무한히 이렇게 가는 등비 수열을 무한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데 무한 등비 수열을 합을 구해야 돼요. 이 합을 S라고 합시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게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공비를 곱해요. 그러면은 이 지금 공비가 R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S 곱하기 R이 되고요. 요거는 R을 곱하니까 AR이 되고 요거는 R을 곱하니까 AR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AR의 3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아래 걸 빼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도 되고 아래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래야 좀 더 전개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SR에서 그냥 위에서 R 걸 뺍시다. S에서 SR이 되고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여기서 요걸 빼니까 여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다 없어지죠. 뒤에는. 쭉 무한히 가니까. 그럼 여기에 남는 건 그냥 A만 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뭡니까? S를 구하려는 거예요, S. 무한 등비 수열의 합 S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S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1-R에 A가 되고요. S는 1-R분의 A가 됩니다. 우리가 이 무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한번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한번 그때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S는 1-R분의 A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무한 연금은 이런 거 아니에요. A 똑같은 금액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것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가치로 오면 A의 1R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번 할인해야 되니까 제곱이 될 겁니다. 요거는 3번 할인이 되니까 R의 제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더한 게 뭐예요?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무한히 계속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식을 쭉 늘어놓고 보면은 초항이 요거고요. 1+R분의 A고, 공비가 여기서 일로 갈 때 1+R분의 1이 더 곱해졌죠. 여기서도, 여기 3승이네요. 여기서도 1+R분의 1이 더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1+R분의 1이 공비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R 대신에는 이 공비를 집어넣고, 초항 대신에는 요걸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S는 1-1+R분의 1이 되고요. 위에는 요게 들어가야죠. 초항. 그래서 A 1+R이 돼요. 그러면은 요 S를 구하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뭘 곱하면 되겠어요? 1+R을 곱해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하면은 그 값은 변화가 없죠. 그러면은 밑에는 여기에 1+R-1이 되고 위에는 A만 남아요. 그럼 1 빠지니까 결국 R분의 A만 남는다 이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 연금액을 그냥 이자율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8만 원의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8만 원을 그냥 5%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예요. 5%로.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160만 원이 되겠네요. 16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금액, 여기서는 8만 원입니다. 8만 원씩을 무한하게 지급하는 연금이 있다. 그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그렇게 주어지는 똑같은 금액 8만 원을 그 당시에 금리로 나눠주면 돼요. 지금 금리가 5%다. 그럼 그냥 5%로 나눠줘. 그럼 160만 원. 그 뜻은 뭐냐면은 금리가 5%일 때는 무한하게 8만 원씩 매년 무한하게 지급하는 것이나 지금 16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꼭 수식으로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수식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매년 내가 160만 원을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돈을 안 찾아. 그리고 그냥 무한히 갖고 있어. 그러면 매년 얼마씩을 받아요?
5%에 해당하는 8만 원씩을 받잖아요. 무한히.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금 160만 원을 받는 거나 무한히 8만 원을 받는 거나 그 가치가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160만 원을 구한 거고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그 값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금리가 5%에 된 게 10%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매년 무한히 8만 원씩 받는 것을 10%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그럼 이건 80만 원이 돼요. 80만 원이 그 가치가 되는 거예요. 80만 원. 금리가 5%에서 10%로 오고 20%로 올랐다고 해봐요. 그러면 8만 원을 20%로 나눠요. 0.2. 그러면 이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공식의 구조는 이렇게 그 분수 함수처럼 생겨가지고 분모값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분모값이 커진다는 뜻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분수값은 더 작아져요. 160만 원에서 80만 원에서로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자, 조금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것과 그 산출식을 도출했고 그 산출식의 구조까지 설명을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별로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잘 이해가 안 가면은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책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은 나중에 주식을 평가하거나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럴 때 계속 그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그냥 계속되는 무한연금 C를 할인율 R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서 그 가치가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그 내용을 미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자, 3장은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입니다. 화폐의 시간적 가치. 화폐의 시간적 가치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고요. 그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그 여러 유형의 현금을 적용을 해서 평가 기준 시점을 반영한 값을 구해내는 게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그런데 그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무 관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 예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도 이제 현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무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